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네, 어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좀 밝게 해준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마감했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미국이 상승하면 우리가 그 다음날 조정을 받는 거죠. 그날. 그렇죠. 우리 미리 선반영된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제 상승의 그 강도가 오늘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히 뭐 오늘은 미국 시장과 반대로 무너질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왕자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왕자님이 네, 멀리서 뭔가 백마가 막 오고 있는 그런 느낌? 저게 우리가 기다리던 멀리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 뭔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이제 포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멀리서 왕자님이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아침입니다. 네, 진짜 왕자님이 오시는지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왕자님이 오시더라도 A급 왕자님은 아닌 것 같고 살짝 작은 나라에 좀 잘생긴 왕자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다. 모든 악재와 정말 발로 밟아도 지하 1층까지 갔는데 지하 3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이제 3층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새로 파야 되나 지하실을? 뭐 이런 정도의 비관론이 싹 틀 때 왕자님이 불안의 벽을 타고 살짝 오시는 그런 모습. 기술적 반등 정도를 보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늘 개별 주가로 10에서 15% 정도 오르면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한 짧은 단타 매매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포지션을 길게 가지고 하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10에서 15% 먹으면 다시 팔아주고 또 다른 섹터로 가고 이러한 빠른 순환매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PPI가 11.2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전월이 10.3이었고 MOM으로는 1.4%나 상승했고 4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러한 PP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마치 하락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JP 모건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좀 안 좋게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여행, 항공, 호텔, 리오픈주가 크게 오르는 그런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는 상승을 했죠. 다시 뭐 100달러를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특히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주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또 바닥에 있던 노블록스도 한 5% 근처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의 반란이다. 그렇죠? 예. 혹시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이 2.5%인가 상승했죠.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이 1점 몇 프로씩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모처럼 올랐는데 그 원인 파악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오늘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선물 시장이 올라가고 현물도 사는 선물 사고 현물 사고 이렇게 해서 옵션 시장을 너무 많이 이제 풋옵션을 해놨던 거기에 대해서 해치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기본 펀더멘탈에서 오른 게 아니라 수급과 파생 상품과 연계돼서 현물이 올랐다는 설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금을 집행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금 집행이 주로 바닥에 있는 대형 우량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뭐 이런 설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는데 무엇이든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연속성에 있죠. 이 시크릿컬 올드보이들이 과연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도 바닥 탈출 정도로 가서 10% 정도만 올라오면 현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10% 정도 보고 뭐 오늘 정도 좀 아침에 찌글찌글할 때 들어가서 한 10% 정도 먹고 이 사람 다음 주에 그 정도 기다렸다 먹고 던지고 나오는 그런 전략. 이 정도가 좋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PPI가 전년비 11.2%나 상승했다.
4개월 연속 1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러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IA가 주간 원유 재고가 938만 2천 배럴 증가했다. 예상을 상회했다. 그렇죠? 그런데도 원유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도 유가는 올라 버리네요. 그렇죠?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맞춰서 50bp 상승해서 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달러화가 2년 내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반대로 엔화는 20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달러 강사,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포지션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적절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좋은데 너무 강하게 1200원대 계속 위에 있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 엔화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강해져야 되는데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항상 둘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일본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들은 성급하게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좁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대신 참여하고 여기에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 전쟁 인륜적 범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쟁 명분을 쌓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푸틴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까지 달성하지 않을 때는 출근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도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민간인들만 죽어나는 거죠. 10,000명 넘게 죽어나는 그 아픈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뭔가 큰 대책이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JP모건 CEO가 제이민 다이아몬드가 연준의 인플레이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JP모건의 분기 수익이 전년비 42%나 감소했죠. 인플레와 전쟁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미국 3월 CPI가 전년비 7.0%나 상승하며 30년대 최고를 기록하였죠. 네, 영국도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초기부터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쭉 우상향하는 45도로 뽑아버리는 그러한 강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03%나 상승하며 13,643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죠. S&P도 4,446. 나스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오늘은 나스닥이 시장을 리딩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니케이도 1.93%나 상승을 했고 상해만 0.8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0.05%, 프랑스는 0.07%, 독일은 0.34%. 일단은 유럽 쪽 주식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금리를 보면 2년짜리 2.37로 1.8bp 하락을 했죠. 5년짜리는 0.05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1.7bp, 30년짜리는 1.6bp 하락을 했습니다. 2년과 10년은 몇 프로인가? 34bp. 예, 여전히 스프레드가 꾸준히 벌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델타항공이죠. 네, 약 6.27%나 상승하며 41달러에 마감을 했죠. 올 여름에 여행 수요가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항공 관련주들도 올 여름 성수기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여름 휴가 전까지는 들고 갔다가 시장에서 신문 같은 데서 지상에서 정말 여행객 수요가 과거를 시장을 회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막 공항에 북적북적한 사진 나오고 영상 자료 나오면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델타 항공이 보여준 주가 상승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함의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 호텔, 호텔이 숙박이니까 연세 이런 종목들. 제가 호텔 신라 좀 좋게 봤죠. 네, 10만 원까지는 꼭 올 거다. 그래서 한번 사볼만 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갭이 8.23%나 상승을 했죠. 네. 특별히 뭐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행동주의자들,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분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라. 그래서 배당을 뭐 늘려라. 자산을 팔아서 배당을 좀 늘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행동주의자들의 이러한 공격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23%나 상승하면서 14.4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커모디티에 있는 종목들하고 WTI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니켈, 코발트 뭐 이쪽도 전부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이제 WTI가 104.63달러로 다시 100달러 위에서 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 한번 봅시다. 1.63% 상승해서 1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어제 참 많이 올랐네요. 다시 천슬라를 회복했네요. 그렇죠? 1022.37달러.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중국 시장이 락다운에서 해제가 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다시 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막혔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다시 열릴 것이다. 이러한 호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잘 팔렸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온통형 전지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상신 EDP하고 신흥 SEC 이렇게 온통형 배터리를 만든 그러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관심이 필요한 TCC 스틸도 마찬가지죠. 이 3인방인데 TCC 상신 EDP, 신흥 SEC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메모리의 핵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58%밖에 상승을 못했네요. 72.38달러로 좀 약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4.22달러나 상승했네요. 101.55달러. 실적도 괜찮고 향후에 뭐 뭔가 더 많은 Q와 P가 다 올라갈 거라는 그런 밝은 그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주가가 바닥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TSMC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처럼 노블록스가 4.58% 상승하면서 44.97달러. 우리나라는 뭐 바이브 컴퍼니 정도? 네. 그죠?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파이브 컴퍼니 이 3인방이 좀 올라오죠. 이 중에 핵심은 이제 파이브 컴퍼니죠.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하고 알체라를 과감하게 50%를 덜어서 파이브 컴퍼니로 갈아타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처럼 비트코인도 4.45% 상승하면 4만 1000달러, 4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쭉쭉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결론부터 봅시다. 어제 이제 올드보이들의 기한이 있었죠. 이 올드보이 기한, 특히 삼성전자를 한번 보십시오.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거의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어제는 그런데 매도가 있었지만 소폭 줬죠. 200만 주씩, 100만 주씩, 500만 주씩 하락하다가 어제는 3만 주밖에 안 팔았다는 거죠. 반대로 국내 기관 투자는 120만 주를 산 거죠. 국내 기관 투자들도 최근에 매수한 날이 하루 이틀밖에 없을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에서 살짝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늘 삼성전자는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삼성전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 것 없는 사람 삼성전자 사서 한 10% 먹고 던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올드보이들의 기한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제 상승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술적으로 바닥으로 보는 시각에게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옵션 만기를 대비한 대형주 인덱스 바스켓 플레이에 의해서 바스켓에 담기면서 올라갈 확률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장중한테 국민연금이 자금을 집행했다. 그래서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 위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그러한 프레이가 나왔다. 이러한 어제 누머도 있었습니다. 누머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 같아요. 현대차 미국 공장에 추가 투자 소식도 있죠. 네, GV80인가요? 네, 전기차 그 공장에 대한 투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무거웠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관심을 좀 샀는데 결국 연성성이 있느냐 이걸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전일 시장의 최고 멋쟁이는 조선주였죠. 네, LNG산 수주 증가와 또 다양한 긍정적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시클리컬이 시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좀 꿈틀거리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의 상징인데 과연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또 이익 오늘 좀 오전에 올라오면 또 이익 실현 차량 물량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요즘은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짧게 잡고 짧게 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면서 쭉 삐져 올라오는 그 어떤 그 시장을 리딩할 그 우상향 고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바닥에서 줍줍 정도에서 10% 먹고 던지는 전략. 이런 전략인데 이미 이제 어제 그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면 거의 50% 넘게 10%에서는 5% 정도 올라와 버리는 건데 나머지 5%를 먹기 위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고래가 나타날까지 견딜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초병 정도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혹시나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론을 좀 내봅니다. 오늘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먼저 크게 상승한 관계로 미국 시장과 반대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강 후보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급하게 쫓아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나 하락하더라도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물리더라도 많이 물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금일 시장에서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시크릿컬 산업 앞에서 말하는 반도체, 초선, 예? 철강, 석유화학은 거의 안 움직이던데 이런 것들이 과연 2차전지, 2차전지 시크릿컬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에서 리딩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반도체, 초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포함해서 그렇죠? 네. 개인적 의견은 최소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약 15% 수준의 수익률을 보고 이미 이제 5%는 올라왔으니까 10% 정도를 사서 10% 정도 오르면 먹고 던지는 단기 투자 전략. 이 정도의 전략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오토에브,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전일 이타전지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원통형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로 했는데 원통형 전지가 크게 잘 팔렸다. 다음 테슬라도 원통형 전지를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원통형 전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 개라고 했죠. 첫째 파나소닉, SDI, LG에너지 솔루션, CAT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매칭이 돼 있고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이 원통형 전지가 필요할 땐 누구에게 가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밖에 없다. 그중에서 바닥에 있는 것은 SDI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같은 엮여 있는 종목들 상신 EDP 그렇죠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상신 EDP, 신흥 SEC 전부 이들은 캔을 만들거나 그렇죠 원통형 케인을 만들거나 그다음 원통형 전지에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폭발하지 않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 가스를 잘 배출해 주거나 이러한 어떤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상신 EDP와 신흥 SE죠. 저희 이제 카페 회원들에게는 제가 아침에 신흥 EDP와 상신 EDP와 신흥 SEC 분석자를 올려놨으니까 우리 카페 친구들은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복잡해서 이것저것 뭔가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에코피그리고 BM과 LNF 정도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상신 EDP와 신흥 SE를 섞어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제 미국 델타항공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항공주들이 추가 상승할 거로 보인다.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35,000원, 4만원 정도가 맥스로 보인다. 올여름 코로나 이후에 항공 수요가 최고를 찍을 것이다.
기타 여러 섹터에서 기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시 리드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성급하게 팔지 말고 한 템포 더 들고 가는 존버 전략을 추천한다. 그렇죠?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혼돈의 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순환매로 돌아오면 팔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그런 단타 전략, 이런 정도가 시장의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정말 축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주말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